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한 일주일 만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정말 이거, 참 이빨이 이렇게 제가 많이 빠져갖고, 굉장히 참 고민이네요. 올해 가을에 이빨이 이거 다시 다 해열 건데, 보철로요. 이거야, 사람이 이빨이 참 10개가 가깝게 빠진다는 게, 이게 뭐, 제가 아직 젊은 나이 이빨이 이만큼 빠진다는 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네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 간에 제 이빨 이거, 올 가을까지 이거 좀, 빠진 거 다 해올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아이고 이렇게 웃어도 참 보기 싫어 보이고 이거야 원참.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성 운동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들이 물론 중요하지만은요, 예를 들어 여성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건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이에 앞서서 바로 중요한 게 바로 본질적인 가치 부분입니다. 자, 남자분들, 공동체의 가치가 소중하지 아니한 건 아니죠, 그죠? 근데 그에 앞서서 중요한 게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개인의 개인 인권 가치가 더 소중하죠. 남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 추구가 전제되지 않는 공동체와 여자에 대한 그 어떠한 배려도 의무도 책임도 그거는요, 노예적인 하나의 복종이요 굴종이요 억압과 착취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오늘날의 이 폭력적 여성주의, 그러니까 이거 변질 페미니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요. 잘못된 여성운동과 페미니즘 가치들 때문에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특히 80년 이후에 태어난 남자분들이 엄청나게 영혼의 고통을 안고 다들 인생을 살고 계시고, 억압과 역차별과 착취에 신음하고 산다는 걸 알고, 여기에 대하여 남성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비분간개하는 심정을 금할 길이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에 앞서서 우리가 또한 심각하게 고민하고 눈여겨봐야 될 목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억압적인 유교 가치관이랍니다. 유교. 물론 저는 유교를 전적으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교가 우리 민족화 발전에 공헌 많이 해왔어요. 무조건적인 악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알게 모르게 정상적인 남녀 평등과 특히 남성 인권에 있어서 해악을 많이 끼쳐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됩니다.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 남자 보고 국가와 사회와 가정과 여자에 대하여 묻지마시기 의무와 책임을 강요하고, 이걸 제대로 똑바로 못하면은 너는 남자답지 못해서 남자가 아니라는 식의 이런 일그러진 가치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근데요, 이게 언제부터 사기특이 시작했는지 아세요? 그거는 바로 유교하고 성리학이 지배 이념으로 우리나라에 정착되기 시작한 조선시대부터예요. 고려 말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몽고 항쟁에서 패배하고 원나라라는 나라를 대국으로 섬기고,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중국을 속국으로 섬기면서 그 전까지 그렇게 자유분방했던 우리나라 사회였지만은, 중국의 그 잘못된 그 유교 이념과 성리학이 한국에 들어오니까 우리 민족성이 조선시대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보수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민족성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계 조상께서 조선을 건국하기 이전에 고조선부터 고려시대까지 우리나라 사회는 굉장히 자유분방했던 사회였고요. 남자들한테 그 시절까지 남자 조상님들 같은 경우는 억압적인 남성성을 강요받고 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특히 저의 직계 조상님들의 나라였던 통일 신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그랬던 사회였음이 분명해요. 제가 신라의 자손으로서 이건 분명히 내가 말할게요. 내가 뭐 박씨니까 신라의 자손 아닙니까? 박씨가 신라의 자손이지 뭐, 그죠? 유교 가치관 가운데서 남자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오늘날의 이 개페미니언들이 고스란히 그러한 유교 가부장적인 요소들을 남자들한테 떠넘겨요. 그러면서 가정과 남자에 대한 과거 여자들의 책임과 도리는 전부 다 내던지고 회피합니다.
또 그러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책임인 가족 부양과 국방 의무에 대한 이 책임을, 그러니까 책임에 대한 평등함도 같이 져야만 이게 제대로 된 남녀 평등인데, 지들 고생한다 싶으니까 과거 우리 조상님들이 누려왔던 모성보호의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아 누리려 들고, 권리는 아무 의무도 없이 공짜로 누리려 드는 게 우리나라 지금 젊은 여자들의 포고 문드러진 정신 상태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 김치녀 소리 듣지. 뭐 때문에 김치녀 소리 들어. 예? 남자들의 권리를 날강도같이 강탈하고 그거를 뺏는 게 우리나라 깡패 페미니즘이란 말입니다. 일례로 1999년도에 군가산점 폐지가 이러한 예에 속하지요. 여성 혐오가 왜 생깁니까? 페미들이 자꾸 남성 인권 주장하는 우리한테 여성 혐오하지 마라, 매도하지 마라, 지랄들 하는데 여성 혐오가 왜 생깁니까? 여자들이 이런 정신 상태 때문에 여성 혐오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남자 대하기를 친년들 지켜주고 나라를 지키는 전쟁도 총알바지로 여기고, 결혼하면 친년들 한평생 돈 벌어갖고 진짜 호강시켜주고 처먹여 살려주고, 돈 버는 기계 일하는 소새끼 씨발 종놈의 새끼 취급하는데, 이딴 년들한테 정상적인 남자들이라면 당연히 씨발 혐오의식이 생기고 이를 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요, 이보다 더 심각한 거는 남자들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남자들 자신입니다. 내 영상 보고 반성도 좀 하세요. 내 직설적으로 말할게요. 남자인 여러분들 자신이 천박한 노예 근성에 찌들어지고 어릴 때부터 잘못 배운 그런 억압적인 가치에 세뇌가 되는 나머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남자들이 무지마시게 일반적인 책임을 지고 머슴처럼 사는 그걸 여러분들이 당연히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걸 남자의 자존심으로 착각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보게 됩니다. 남자도 남자기 전에 여러분들도 사람이에요. 남자를 남자로 보고 여자를 여자로 보는 이런 이분법적인 일그러진 한국 사회 가치관 때문에 성적인 불평등, 차별과 역차별이 존재하는 거고요. 한국 사회가 사람답게 살기가 너무나도 힘든 생지옥 같은 헬조선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래요. 남자가 나라와 사회와 직장 같은 사회 소속 집단과 소속 가정과 여자에 대해서 하는 역할이 이게 절대적인 겁니까? 상대적인 요소입니다. 본인 행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지요. 의무와 권리의 동방성을 생각해 보시오. 내가 하는 것만큼 내가 대우받는다, 이걸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데 그 역할 자체를 남자의 전부냐 이걸 들먹이고, 마치 남자가 나라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자 배려하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간 소모품적인 그런 존재로 여기고, 여자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인식하는 이런 일그러진 유교 가치관이 전제된 공동체주의하고 더러운 여성주의가 우리나라 남자들을 초죽음 시키고 있는 겁니다.